안녕하세요. 여드름 닥터 최중입니다. 이번 영상은 지성 피부에 대한 영상인데요. 지성 피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지성 피부는 유분기가 안 좋다고 해서 스킨 바른 후에 알로에 젤만 바르고 있는데요. 알로에 젤 사용 후에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알로에 젤 사용을 당장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알로에 젤을 좀 더 써보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아예 제품을 다른 걸로 바꿀까요? 네, 답변입니다. 지성 피부한테는 유분 성분이 많은 게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. 유분기가 최대한 없는 걸 찾다 보면 알로에 젤, 수딩 젤 같은 젤 타입 제품들이 있는데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지성 피부 관리법의 영상에서 알로에 젤로 보습해 보시라 라고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. 여기서 잠깐 알로에 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. 지성 피부는 젤 타입 중에서도 꼭 알로에 젤을 써야 한다,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. 젤 타입이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. 제가 알로에 젤 말씀드렸던 거는 젤 타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고 흔하게 쓰시는 것들이 알로에 젤이라고 해서 알로에 젤을 말씀드린 거지, 이게 꼭 알로에 젤만 쓰셔야 됩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. 그냥 젤 타입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요,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세정제를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. 손 세정제는 젤 타입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은 거잖아요. 손 소독제도 일종의 젤 타입 제품인 거죠. 근데 이제 이 손 소독제를 사용해보면, 손 소독제를 발랐을 때 이렇게 비비면 처음에는 알코올 향이 확 올라오죠. 알코올은 이제 빨리 증발하고 사라지니까 이제 알코올 냄새가 사라진 후에는 이제 젤의 미끌미끌한 상태가 있고, 그 상태에서도 이제 계속 바르다 보면 제품이 흡수가 다 돼서 매트한 상태가 되잖아요. 손 소독제 성분이 다 흡수되고 없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화장실에서 손 씻을 일이 있어서 손을 씻다 보면 손 소독제 성분의 그 젤 타입이 남아있어 가지고 손이 미끌미끌한 거를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이 의미가 어떤 얘기냐면요, 젤 타입 중에서도 젤 성분이 흡수가 잘 안 되고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 제품도 있고요, 젤 타입 제품인데 젤 성분이 흡수가 빨리 되는 그러한 제품도 있습니다.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시는 그 젤 타입 제품이 아마도 그 젤 성분이 흡수가 빠르지 않고 피부에 오래 남아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어떤 성분이 피부에 오래 남아있다 보면 피부 표면을 막으니까 피지가 빠져나가고 배출되는 거를 방해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젤 타입의 제품을 쓰다가 좁쌀 여드름이 좀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젤 타입 제품 자체를 사용 중단하실 게 아니고, 왜냐면 이분은 지성 피부이시니까요, 젤 타입 제품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. 현재 사용하시는 젤 타입 제품 말고 다른 젤 타입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젤 타입 제품을 다른 거를 사실 때 덥석 바로 구매하시지 마시고요, 피부 상태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잘 맞는 젤 타입 제품이 이분에게는 잘 안 맞기도 하니까요, 괜찮은 제품 알아보시고 그 제품의 샘플을 먼저 구해서 사용을 해 보시죠. 그 샘플을 사용해서 피부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제품을 구입하셔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제 답변을 요약하겠습니다. 다른 종류의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젤 타입 제품을 찾아서 발라보세요. 다음 질문입니다. 제가 지성 피부이다 보니까 블랙헤드가 많은데요, 블랙헤드는 손으로 짜는 게 안 좋다고 해서 블랙헤드를 불리는 제품을 추천받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블랙헤드가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고 블랙헤드가 남아있거든요. 다 빠지지 않고 좀 남아있으니까 찜찜한 것 같은데, 그래도 이 제품을 계속 쓰는 게 맞나요? 네, 답변입니다. 모공 속에 차있는 블랙헤드를 손으로 자꾸 짜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모공이 넓어지게 되거든요. 이런 이유 때문에 블랙헤드를 손으로 빼내는 게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손으로 빼내는 것 대신에 피지를 불려서 제거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, 이게 각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손으로 짜서 빼낼 때의 장점은 이게 손으로 빼내는 게 가장 확실하게 잘 빼는 방법이기는 해요. 근데 단점은 자꾸 손으로 짜다 보면 모공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. 반대로 피지를 불려서 빼내는 제품의 장단점이 있는데요,
피지 불리는 제품의 단점은 이게 손으로 짤 때만큼 확실하게 피지 블랙헤드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. 덜 빠지고 남아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으로 짤 때만큼 시원하게 빠지지가 않으니까 시원한 감이 좀 심리적으로 떨어지고 블랙헤드 피지가 여전히 모공 속에 남아있으니까 뭔가 찜찜함이 생기죠. 요게 단점입니다. 그런데 이 피지 불리는 제품의 장점은 이 제품을 쓴다고 해서 모공이 넓어지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. 그런데 모공은 치료를 받더라도 호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짤 때보다는 시원하지가 않고 남아있으니까 찜찜하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모공을 위해서는 그냥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아무래도 제 피부가 pH 밸런스가 깨진 것 같아서 식초물 세안을 해서 pH 밸런스를 맞춰 보려고 하는데요. 식초물 세안은 하루에 여러 번 해도 괜찮나요? 제가 평소에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 클렌징 폼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고요. 중간에 가볍게 물 세안 한 번, 이렇게 총 3번을 하거든요. 네, 답변입니다. 평소에 하루 3번 세안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식초물 세안을 갑자기 하루에 3번씩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피부는 식초물 세안에 적응이 아직 안 되어 있을 거거든요. 적응이 안 되어 있는데 하루에 3번씩이나 식초물 세안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식초물 세안에 피부가 적응이 안 되어 있으면 피부가 많이 따갑고 화끈거리고 붉어지는 이러한 피부 자극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. 따라서 피부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. 식초물 세안은 우선적으로는 아침에 한 번만 해보세요. 그렇게 해서 식초물 세안이 내 피부에 별 이상이 없다, 피부가 잘 적응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녁에도 식초물 세안을 해보세요. 이렇게 하루에 2번으로 늘렸는데도 피부에 별다른 자극도 없고 피부가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루에 3번으로 식초물 세안을 하셔도 됩니다. 이건 꼭 식초물 세안에 해당되는 내용만은 아니고요. 피부에 뭔가 변화를 주실 때에는 예를 들어 예전에 사용하던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보실 때 이럴 때도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. 뭔가 피부에 변화를 주실 때에는 하루에 한 번만 소량씩만 사용을 해보세요. 그래서 괜찮으면 양을 좀 더 늘려보시고, 그래도 괜찮으면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시고,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피부에 적응을 줄 시간을 주면서 사용량이나 사용 횟수를 늘려가셔야 됩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제가 지성 피부인데요.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기름기가 넘쳐나서 많이 번들거리거든요. 이런 경우에 누구는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는 게 좋다 하는 경우도 있고, 누구는 아니다, 클렌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아침에는 가볍게 물 세안만 하는 게 좋은가요? 아니면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서 클렌징 하는 게 좋은가요? 네, 답변입니다. 번들거림이 거의 없는 건성 피부인 분들이라고 하면 아침에 가볍게 물 세안만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지금처럼 심한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 밤새 분비된 기름기와 그 기름기에 섞여 있는 많은 노폐물들, 이거를 아침에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물세안은 기름기 성분을 거의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심한 지성 피부는 아침에 물세안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 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서 클렌징 해 주시는 게 아침 세안으로 바람직하겠습니다. 그래야 밤새 배출된 기름기도 제거하고 그 기름기에 묻어있는 많은 양의 노폐물도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. 지금까지 지성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지성 피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